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진로에 대한 정답은 없죠.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얼마큼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 시대에 이미 돌입해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든지 좀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번 직업을 가지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배운 거를 써먹으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중에 하나인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사인 저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년 혹은 뭐 25년, 30년 동안 배운 것을 평생 동안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고 변화해가는 역량을 쌓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맞게끔 변화해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에 수업 때나 특강 때 학생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좀 뉴스를 많이 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은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최소한 뭐 포털 사이트 일면에 있는 뉴스들은 좀 다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뭐 저희가 상업계열고등학교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주식 투자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의 주식 투자라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가 성장을 하고 어떤 산업 분야가 쇠퇴를 하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업계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관련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본다든지, 뭐 자동차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본다든지 하면 그 학교에서 뭐 자동차 역사의 흐름, 뭐 현재와 미래 이런 거 아무리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좋아하는 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을 갖게 돼요. 만약 이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게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직업을 가졌는데 해보니 나한테 안 맞는다 생각을 해보면 그 4년이라는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대학처럼 전공과가 있어요.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3일 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업계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과라든지 회계나 세무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대한 직무를 채워볼 수 있는데 직업을 위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직무 역량이겠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NCS라고 불리우는 것을 수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든 업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이 교과서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요. 직무 역량에 또 필요한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일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배우는 수업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이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자격증을 추천을 하고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수업들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향과 직무 적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1개 이상씩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고가의 테스트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자기 직무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거야. 혹은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니까 나랑은 안 맞아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돼.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MBTI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검사한 것과 3학년 때 검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아직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본인을 단정 짓기보다는 이것을 자기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해당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1학년 때나 2학년 때 원하는 직무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3학년이 올라오게 되면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장 실습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새로운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직무가 나한테 맞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이것을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 가서 이런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다라고 하면 채용하고 연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 화려한 이면에 있는 힘든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끝까지 본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졸업할 때가 되면 직업계고등학교로 많은 기업체에서 채용 의뢰를 보내거든요. 좋은 학생들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곳에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그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의 인재상이 소통, 화합, 공동체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는 것보다는 성실한 학생,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학생들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생기겠죠. 이런 새로운 문제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방식을 고안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소통이겠죠. 이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고 협동하고 협력해서 가끔은 나랑 의견이 반대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변화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협력 부분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전 활동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요. 팀이나 그룹을 구성을 해서 공모전에 도전을 하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요. 본인도 미처 몰랐던 본인의 숨겨져 있던 성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진로에 대한 정답은 없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거를 가든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얼만큼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을 먼저 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꼭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대학을 선택하던 직업을 선택하던 하게 되는 게 그만큼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1, 2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그만큼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일하고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자 전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3년 재직한 후에 이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별도 전형 제도고요.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마이스터고처럼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안 갈 거니까 취업할 거니까 성적 관리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되고요.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의 3년정 성적을 가지고 뽑는다는 건 이 학생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3년간의 이 학생의 직무 역량이나 학업에 대한 열의를 판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는 어떤 모모 대학 졸업이라는 졸업장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학점은행 제도라든지 아니면 방수통신대학이라든지 사이버 대학 같은 제도들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좀 이 학업에 대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점은행제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1년 정도 더 기다려서 제2차 전형을 가는 게 맞는지 상담을 해서 조언을 좀 해줬는데요. 목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진로에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2차 전형을 가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언가를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학업에 대한 열망이라고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졸업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채우고 3년이 되면 제2차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실제로 3년 뒤에 제2차 전형에 지원을 할 때 혹은 1년이나 2년 뒤에 이직을 할 때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면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학교를 찾아오시면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 후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졸업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센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취업부장 교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민은 청소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 꿈이 없어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엇을 해도 좋으니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내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면 일단 무엇이든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꿈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떠한 경험을 하든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나쁜 경험만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취업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장력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은데 본인이 재밌어하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수필도 좋고 시도 좋고 하다못해 관심 있는 분야의 잡지도 좋아요. 이런 글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른들과의 대화법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변에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잘 안 계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어른들이 있으시거든요. 바로 선생님들이죠. 많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연습을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말 붙이기 힘든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상대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있는 취업지원관입니다. 현장 실습을 위한 기업을 발굴을 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 이 기업을 계속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단 기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가장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근처에 있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벤처밸리 이런 건물에 가서 모든 기업에 저희 학교에 대한 안내를 돌린 경험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뭐 DM 발송이라고 하죠. 우편물을 발송한 경험도 있고요. 하나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채용 박람회를 많이 해요. 혹은 채용 박람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직무에 대한 박람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곳에 가면 관련된 업체들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곳에 가셔서 학교에 대한 안내를 좀 하면 채용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채용 박람회 같은 데 학생들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중에 채용건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채용건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을 보내고 나면 이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지는 다른 게 없고 좋은 학생들을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좋은 학생들을 보내서 회사에서 만족하면 큰 노력 안 해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회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회사에서도 학교에 채용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유지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학생들을 좋게 길러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실습 중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기업과 연을 끊는 게 아니라 현장 담당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좀 더 적합한 학생들이 한 번 더 현장 실습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학교 현장에서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같이 협약해서 조금씩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들과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강이나 수업 시간에 종종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버스하고 비슷하다. 버스는 어느 지점에 타면 그 안에서 졸던, 음악을 듣던, 영화를 보던 원하는 위치까지 데려다 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여용 자전거를 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든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의 성장도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씩 노력을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성장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